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CRT, 자선 자녀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CRT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개념부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haritable Trust라고 해서 자선 신탁의 가장 큰 이제 요소이기도 하고요. 네. 이거가 줄여서 저희가 자선 자녀 신탁, 그러니까 말은 자녀 금액이 이제 원하시는 charity에 간다라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Charitable Trust를 만들었을 때는 charity가 언제 돈을 받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선단체가 돈을 언제 받냐에 따라서 Charitable Lead Trust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Charitable Remainder Trust라고 해서 CRT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네.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자선단체가 잔여 금액을 받아가게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잔여 재산을 받아가는 신탁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일반 리빙 트러스트 이런 일반 트러스트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요. 일반적인 트러스트도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가 있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가 있는데 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는 주로 상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는 증여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Charitable Trust도 저희가 irrevocable, 그러니까 취소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살아생전 증여 그리고 자선 활동을 위해서 만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러니까 Charitable Trust도 일종의 큰 틀 안에서는 irrevocable trust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부금과 신탁의 차이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좀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께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떻게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부금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선단체에 막바로 주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트러스트를 통해서 원하시는 단체에다가 전달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주시는지 기부금을 네. 아니면 트러스트로 주시는지에 대한 차이가 아무래도 보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주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해에 네. 이제 주시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셨냐에 따라서 본인이 만드신 그 해의 인컴에서 이제 디덕션을 얼마를 받으실 수가 있는지가 결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트러스트를 통해서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디자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한 이제 기간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트러스트가 좀 더 오래 갖고 있게끔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자선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CRT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1세대들이 베이비 부모들이 유탈하시고 돌아가시는 상황이 생기시잖아요. 네. 이렇게 되셨을 때 부를 많이 축적하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좋은 일에 쓰고자 하시면서도 네. 본인이 살아생전에는 캐시플로우를 좀 갖고자 하시는 분들이 CRT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네. 부동산 보유자와 주식 보유하신 분들 요즘 최근 또 이렇게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 부동산으로 이렇게 좀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 그리고 또 주식으로 수익을 얻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에서 이런 CRT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부동산이라든지 스탁을 넣어갔었을 때는 주시고 나서는 다시 뽑아올 수 없다라는 거는 비슷하고요. 네. 이렇게 되셨을 때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은 보유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신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롱선 캐피털 게인 텍스를 그래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십니다. 네. 그런데 본래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이제 10% 0%에서 15%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 부동산을 소유하시든 주식을 소유하시든 저희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는 맥락은 같습니다. 네. 네, 다만 부동산을 판매를 하셨을 때는 저희가 판매를 하시면서 텐더럴 익스체인지라든지 다른 비슷한 것을 라이카인 익스체인지가 조금 더 가능하시죠. 네. 그런데 주식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라 CRT를 하셨을 때 특히 유동자산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하신 분은 맞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많은 한인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데는 아무래도 부동산 활용을 더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보통 이런 CRT 같은 것을 좀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로 좀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금을 줄인다는 목적이 좀 가장 큰 것 같은데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세금이 정말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CRT를 할 때는 세금 목적을 많이 중시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시하는 거는 네. 진짜 본인의 마음에 자선단체를 재산을 넘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도 저희가 네. 많이 쳐다봐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면서도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에 다 같이 이제 일석이조를 거두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후자가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맞아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각을 함에 있어서 개인 명의로 매각을 할 때 그리고 이 CRT로 매각을 할 때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네, 아까 정말 세금이 줄어지냐고 여쭤보셨을 때 거기서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개인으로 매각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소득이 엄청 그해 낮지 않은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셔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CRT로 이제 이전을 하신 다음에 판매를 하셨게 되셨을 때는 일종의 CRT는 텍스 익삼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이 말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CRT가 판매하는 매물에 대해서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 세금이 아예 없는 것으로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 네네. 또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Charitable Remainder Trust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Remainder 자녀 금액을 결국 트러스트 그러니까 charity가 받아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살아 생전에는 누군가가 이 돈을 인컴에 대한 것을 받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대체적으로는 본인으로 설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판매를 하셨을 때는 양도소득세는 내시지 않으나 네. 양도소득세에서 돈을 인출을 해오실 때는 그때는 인컴으로 잡히시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컴으로 잡히면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세금을 아예 안 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건 아니라고 종종 정정을 해드립니다. 네. 실제로 변호사님 사무실로 이렇게 좀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CRT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요즘 들어서 많이 이제 도와드렸던 분들은 부동산이 많으신데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다 주기보다는 네. 오히려 좋은 일도 자선단체도 많이 도와주고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부동산을 넘기시는 경우. 네. 근데 부동산은 아무래도 판매를 대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판매 대금을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해드리게 되는 거죠. CRT에서 네. 넣고 판매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미 자선단체를 그러니까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사단법인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본인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계시는 비영리 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 미주 복음방송도 대상이 되겠죠. 네. 이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살아생전에 뭐 적어도 10%만큼은 이제 판매한 자금의 10%만큼을 아니면은 charitable trust에 들어간 10%만큼은 제 charity가 받아가고 나머지 네. 90%까지는 아니 대체적으로는 90%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네. 적게라도 90%까지는 저희가 받아서 살아생전에는 이 금액에 대한 것을 나눠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뭐 네. 20년에 걸쳐서 받는다든지 여기에 맞춰서 금액을 받아오시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살아생전에는 캐시플로우가 막히는 일은 없습니다. 네. 꼭 렌탈 인컴을 예전에 받으셨듯이 거의 비슷한 식으로 받아오시면서 네. 나중에는 체리티에 가는 건데 특히 요즘 들어서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부동산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매니지먼트 하기가 너무 힘드신 경우가 꽤나 네. 많아요. 매니지먼트 하기가 힘드신데 또 이 부동산을 다 자녀에게 지금 증여주자니 그것도 아쉽고 그리고 좋은 일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요즘 꽤나 많이 찾아오셔서 아, 그러시군요. 은퇴하시면서 좋은 일도 하시고 부동산 관리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네. 삼박자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관리인이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체리티로 넘어가서 이제 네. 체리티가 여기에 대한 것을 받아가시게 되는 건데요. 네. 체리티도 본인께서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본인이 만드신 비영리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만드신 사단법인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제3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네. 가지로 디자인은 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정말 그 체리티 자체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체리티로 돈이 적어도 CRT에 들어간 적어도 10%는 꼭 가야 된다라는 게 법칙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부동산을 CRT에 넣으면 반드시 부동산을 팔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원칙적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네. 대부분은 팔게 됩니다. 그 이유가 살아생전에 캐시플로우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네. 부동산 자체에서 캐시플로우가 좋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꽤나 많고요. 네. 그리고 대출이라든지 모기지가 끼어 있는 상황이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저희는 판매를 하신 다음에 그 자금을 가지고 CRT 안에서도 인베스트먼트를 또 따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하시고 그 안에서 돈도 이제 캐시플로우를 받으시면서 생활비로도 쓰시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혹시 그 부동산이 만약에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다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정말 캐시플로우가 좋아야겠죠. 아. 그래야지만 본인들께서 받으시는 것에 하시는 건데 네. 저희가 본 경우 많은 경우 저희가 도와드렸던 이제 CRT를 갖고 계신 분, CRT를 하고 싶어서 했던 부동산들은 네. 임대 수익형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예전에 오랫동안 구매를 하셨고 테넌트들이 워낙 오랫동안 있으셨고 네. 그러신다 보니까 저희는 렌트 컨트롤 아닌 렌트 컨트롤을 갖춰져 있거든요. 네. 올릴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3에서 이제 기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달려져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 부동산의 밸류는 가치는 올라간 것에 비해서 캐시플로우가 현저하게 낮으신 분들도 꽤나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거기다가 테넌트들이 골치가 아프게까지 시작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판매를 하는데 좋은 일도 하면서 양도소득세도 거의 없거나 아니면 네. 줄이신 상태에서 하실 수 있으니 너무 좋은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장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CRT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네. 이게 가장 큰 단점은요. 정말 자선단체에게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 우선은 팔고 모든 돈이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맞지가 않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한번 이제 시작하시게 되게 되면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 말 그대로 이 리보커블이기 때문에 네. 주시고 난 재산을 내가 마음 바뀌었다고 다시 가지고 온다라는 건 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또 가족 간의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지금 당장은 정말 마음이 안 바뀔 것 같아서 일리보커블로 했는데 또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네. 저희가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증여를 주시고도 자녀분들에게서 다시 받아오고자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가족 간의 반목도 굉장히 많이 생기시고 네. 또 받았을 때 마음하고 줄 때 마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특히 중간에 자녀가 직접적으로 일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자녀가 거기다가 본인 돈을 쏟아붓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자녀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듯이 이리보커블 트러스로 넣었을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시고요. 아예 모든 방법이 막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네. 이미 판매를 하시고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으신 상황에서 그 돈을 가지고 온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혹시라도 상속인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체리티에 궁극적으로 넘기거나 판매하기보다는 본인들이 받아서 매니지를 하고 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막지는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두 분의 재산이고 네. 아니면 한 분의 재산이거나 그분의 원하시는 바대로 다 하실 수는 있는 거죠. 네. 근데 가족분들하고의 되도록이면 불협화음이 없으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일반적인 트러스트를 만들 때도 저희가 조율을 하듯이 네. 특히나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는 더더욱 자녀들하고 조율을 많이 하시고 충분히 얘기를 해보신 다음에 저희가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많은 경우는 자녀분들하고 같이 상담을 합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한국 분들은 그 자녀 금액을 받아갈 곳을 본인들이 만든 자선 단체로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네. 그 자선 단체를 또 세대를 넘어가면서 이끌 분들이 또 자녀분들이기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자녀분들이 받으셔서 이 자선 단체를 잘 이끌 것인지 그런 마음 자세는 잘 돼 있으신지도 충분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CRT가
이런 분들에게는 적합합니다라는 부분과 또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두 부류를 좀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가장 큰 판단의 척도는 나에게 자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네. 거거든요. 아무리 본인이 만든 자선단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자선단체에 들어간 재산 자체는 결국 가족의 재산 아니면 본인의 재산으로 다시 환산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이라도 자선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가 판단의 척도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CRT를 통해서 내가 세금 혜택을 받을 재산이 있는가도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부동산을 굳이 CRT로 만드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한다고 하게 되면 오랫동안 갖고 계셔서 지금 판매를 하셨을 때 네.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부동산이라든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주식을 갖고 계신다든지 그런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CRT를 쓰시는 거가 가장 적합한 분들이시고요. 네. 그게 아니시고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당장 나올 재산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게 되면 CRT를 통하지 않고도 판매를 하신 다음에 네. 그 판매 자금을 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판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원하시는 자선단체에 보내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CRT로 넣으면은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어. 이런 절세만 생각하고 시작하면 좀 위험하다.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절세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는 정말 자선단체에 돈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많이들 이제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심지어는 자선단체에 들어가는 돈 자체도 다시 꺼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IRS에서 가장 원치 않아 하는 자선단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셀프 딜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돈을 넣고 가족들에게 뿌리거나 아니면 본인 돈으로 다시 만든다라는 것 자체, 심지어는 빌려오더라도 셀프 딜링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 자선단체의 자격을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왜 아까 자녀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라 하시는 거는 자선단체를 아주 쭉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의 마음가짐이 돼 있는지 이걸 네. 보셔야 되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게 되면 정말 믿을 만한 자선단체, 지금처럼 미주 보건금 방송이라든지 네. 본인이 평상시에 애정하고 있었던 그런 단체에다가 보내시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으로 하셔서 저는 CRT가 많이 만들어줄수록 세금 절세 혜택을 보시면서 사회를 굉장히 윤택하게 하는 트러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본인이 만든 자선단체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다 세상 밖으로 재산이 그러니까 환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게 되면은 매년마다 5%가 들어가 있는 돈의 5%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운영할 그런 자녀들이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고 원하지 네. 않고 그렇게 매니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CRT를 생각하신다 하게 되게 되면은 본인이 정말 나중에 세상에 없었을 때 이런 자녀 금액을 받아갈 적합할 단체가 어디인지를 네. 끊임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네. 한번 CRT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냥 대를 물려서라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게 이 CRT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CRT는 이제 아무래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녀 그 금액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CRT의 수명이 어느 정도 다 하고 나게 되면은 그 자선단체로 이어진 금액들이 쭉 가게 세대를 넘어서 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CRT를 설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선에 대한 마음. 네. 내가 정말 세상을 좀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환원하고자 하는 나의 수익의 얼마를 좀 이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투명한 자산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특히 CRT로 많은 재산을 보내시게 되셨을 때는요. 트러스트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시는 분까지도 필요합니다. 네. 일종의 텍스 파일링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그 CRT 안에서 자산이 또 더 불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고 하게 되면 좋죠. 네네. 그럼 자산이 불어난 만큼에 대해서는 또 자녀 금액을 residual beneficiary가 되는 그 자선단체가 더 많이 받아가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설정을 잘 시작하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절세 혜택도 받으시면서
일종의 본인의 그러니까 레거시를 남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선 단체를 통해서 세대 간의 그 자선에 대한 마음을 남기시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본인 세대에서도 절세에 대한 혜택을 보시고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과 그리고 사회에 남기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트러스라고 생각하면 네.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본인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나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네. 자녀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보신다고 하면은요. 현실적으로 요즘 자녀분들께서도 좀 조금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자라나고 나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한테 다 쓰시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하시고 정말 그 마음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네. 아니신 분들은 부모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든 절세를 통해서 본인들에게 잘 오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특히 자산가들 중에서는 어차피 상속세로 내야 될 돈이 네. 자선 단체로 보내져서 절세 효과를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마다하지는 않는 경우가 훨씬 더 그렇죠. 많습니다. 이게 본인도 좋은 일을 하고 절세 혜택도 받으면서 어차피 IRS에다가 그대로 상납해야 될 그 돈 자체를 좋은 네. 목적에 쓴다면 많이들 좋아하시죠. 네. 네. 어차피 내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네. 네네. 가족회의나 설명을 권하시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가족회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뜻 자녀분들도 그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더 받겠다라고 안 됩니다라고 하기도 굉장히 껄끄럽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적어도 가족회의를 통해서는 자녀분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조금 들어보시고 그리고 혹여라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게 되셨을 때 자선단체를 이끌어가야 자녀들의 마음가짐이 어떠신지도 보신 다음에 네. 자녀들이 그런 마음이 별로 없으시다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아예 마지막 금액의 물꼬를 본인들의 자선단체에서 정말 다른 비영리 단체로 이제 저는 바꾸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자녀분들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원치 않은 일을 또 떠맡다라는 그런 개념을 자녀분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네. 않으시거든요. 사실은 뭐 금전적으로 이렇게 좀 남겨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또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하고 달리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예전에는 자녀분들이 받으셔서 어머님, 아버님이 다 전달을 해주시면 그대로 갖고 계시고 불린다라는 그 개념이었는데 네. 요즘은 오히려 이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본인이 원하는 취향으로 부동산을 바꾸시는 경우도 꽤나 많으시고요. 네네. 아니라고 하게 되면 자녀 형제분들이 여러분 같이 뭉쳐져 있는 경우에는 본인 가정만을 위한 부동산으로 나누게 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자녀가 특히 한 분 이상이신 분들은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같이 맡기실 것인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자녀가 나타났을 때 그 자녀에게만 맡기실 것인지 그럼 그 자녀 다음에 그 또 3세대에서는 어떻게 하실 네.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이러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만드셨고 하시는데 가족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보다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조금 더 자선 활동을 직접적으로 뭐 교회라든지 이런 단체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RT의 마지막 베너피셔리도 우리가 만든 자선 단체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후원을 했었던 그 단체로 보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네. 꽤 계시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저는 네.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자녀들 마음이 또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CRT를 고려할 때 꼭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은 던져 보십시오라고 좀 제안해 주실 몇 가지가 있다면 이 시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특히 참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가 사업체를 판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네. 요즘은 비즈니스 엑시스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기 때문에 네. 사업체를 판매하시기 전에 CRT로 전환을 하시고 하셔야 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 사업체도 CRT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체가 있고 CRT로 들어갈 수 없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매각 전에 적어도 매각을 생각하시다고 하게 되게 되면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네. 변호사랑 상속법 변호사랑 꼭 상담을 하시기를 제가
이제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서 생각을 하실 것은 비즈니스 엑싯을 하듯이 부동산을 판매를 하듯이 아니면 주식을 판매를 하셨을 때 나의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자선으로까지 쭉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정말 고찰을 열심히 해보셔야겠죠. 아, 네. 은퇴 이후의 소득이나 상속, 기부 이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미리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을 때 나에게 이 CRT를 통해서 충분한 캐시플로우가 나오는가 아니면은 나는 굳이 이 재산이 없더라도 괜찮은가 네. 아니면은 나는 이 재산을 지금에서라도 판매를 하고 싶은가 안 하고 싶은가 네. 아니면은 나가 원하는 자선 단체는 정말 비영리 단체인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설립할 자선 단체인가 네. 여기부터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겠죠.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CRT는 단순히 세금 줄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좀 삶의 후반부를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에 대한 가치 선택,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부, 은퇴 이후의 소득 그리고 가족에게까지 남길 것까지 한 번에 설계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또 그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로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이건 나에게 해당될 수 있겠다 혹은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지 궁금하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또 본인에게 적합한 그런 선택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오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또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네네. 저희 본사는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 파크에 있습니다. 네. 714-523-9010, 714-523-9010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사는 저희가 LA에 있는데요. 213-380-9010, 213-380-9010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서울 오피스도 있습니다. 네. 네네. 한앤팍 로우그룹 박유진 변호사님 연락처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은 714-523-9010 714-523-9010번이고요. LA 오피스는 213-380-9010 213-380-9010번 그리고 종로구 사직로에 서울 오피스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33-7111 02-733-7111번으로 연락 주시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한앤팍 법률그룹 박유진 변호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